나는 올해 67, 이름 없는 평범한 어머니이자 할머니입니다. 남편은 몇 해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났고 혼자 사는 시간이 익숙해질 무렵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애기 나오면 봐줄 거지? 그렇게 시작된 하루는 간단했습니다. 아침엔 손녀 이유식 만들고 낮엔 같이 낮잠 자고 저녁엔 우는 아기 달래서 재우고 잠깐만 도와달라던 일은 어느새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린이집 보내고 오후에는 손잡고 놀이터에 가서 다칠까 노심초사 쫓아다니다가 지친 몸을 이끌고 들어와서는 아들 며느리 저녁 차려주고 늦게 잠자리에 드는 것으로 일과도 바뀌었습니다. 처음엔 고맙다며 손에 반찬이며 용돈을 쥐어주던 며느리도 나중엔 그 말을 하지 않더군요. 손녀는 잘 자랐습니다. 나를 보고 할머니 하며 달려오는 그 웃음을 보면 뼈마디 쑤시는 것도 잊을 만큼 행복했죠.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아들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퇴근하고 들어오면 내 앞에 앉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 요즘 집에 낯선 사람들은 왜 자꾸 부르세요? 택배 기사님이랑도 너무 친하게 말하고 좀 조심해 주시면 좋겠어요. 나는 그냥 담벼락 너머 이웃 아주머니랑 잠깐 이야기한 것뿐인데 어느 날은 이런 말도 들었습니다. 엄마, 애한테 소금 간된 반찬 너무 많이 먹이지 마세요. 요즘 시대엔 애들 식습관 중요하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요? 새벽같이 일어나 미음 끓이고 아이 뒤처리하고 감기 걸릴까 담요 덮어주던 그 손길이 이젠 불편한 존재가 된 걸까요? 며느리는 원래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불만도 얼굴에 잘 드러내지 않았고 그게 오히려 편해서 나는 며느리를 참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녀의 눈길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말은 하지 않아도 표정이 말하고 있었죠. 부담스럽다는 눈빛. 어머니, 오늘은 아기 제가 볼게요. 좀 쉬세요. 하지만 하루만 지나면 그 말은 온데간데 없고 또 나에게 아이를 맡겼습니다. 그녀가 친정에 다녀온다는 날도 있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거짓이었답니다. 그저 혼자 카페에 앉아 쉬고 싶었다고 이야기하더군요. 나중에야 들은 얘기지만 그날 이후로 뭔가 하나씩 흔들려가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손녀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고 돌아오는 길, 나는 습관처럼 마트에 들렀습니다.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문을 열었을 때 거실에서 들리는 낮은 목소리들이 있었죠. 여보, 엄마가 자꾸 밖에서 사람들한테 우리 얘기하는 것 같아. 체면도 있고 조심해달라고 말 좀 해줘. 알았어, 내가 얘기해 볼게. 그 말이 내 귀에 박힌 순간 장바구니를 놓치는 줄 알았습니다. 나는 누구와 가족 얘기를 떠벌린 적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 손녀 밥 잘 먹는다는 시시한 이야기였을 뿐인데 그날 밤 아들이 조심스럽게 내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혹시 밖에서도 가족 얘기 많이 하세요? 요즘 동네에서 이런저런 소문이 들리더라고. 나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참아왔던 감정들이 한 번에 올라왔습니다. 그래. 내가 말을 했어. 손녀가 예쁘다고 밥 잘 먹는다고 그게 그렇게 잘못이니? 내가 너희 욕한 적 있어? 너희 힘들다고 고생한다고 그것만 말했어. 아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런데 방문을 살짝 열어보고 있던 며느리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그 눈빛이 말하더군요. 이제 선 넘지 말라는 듯이. 며느리와 어색한 하루가 지나고 아들과의 대화도 점점 줄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바람이 새던 겨울 아침이었죠. 눈을 뜨자마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 오늘은 가급적 말을 삼가야겠어. 또 상처받으면 나만 속상하잖아. 하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이상하더군요. 말을 참으려고 하면 할수록 가슴 안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릅니다. 저녁 무렵 밥상을 차리던 제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젓가락도 수저도 안 놓인 식탁을 보며 며느리가 툭 내뱉었습니다. 어머니 저녁은 그냥 제가 할게요. 어머니가 하시는 반찬은 애가 잘 안 먹네요. 그 말에 젓가락을 내려놓고 말았습니다. 참으려고 했던 마음이 무너졌죠. 그래, 이제는 네가 다 해라. 내가 뭘 해도 네 맘에 들겠니? 며느리는 아무 말도 못했고 그 침묵이 더 서러웠습니다. 그날 밤 아들은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엄마, 며느리랑 싸우셨어요. 제발 그냥 좀 조용히 지내면 안 돼요? 엄마가 요즘 예민하신 거 잘 알겠는데 우리도 힘들어요. 우리도 힘들다. 그 말 한마디가 귀에 쐐기처럼 박혔습니다. 나도 힘들다. 네가 모르는 사이에 많이 힘들었다. 하지만 나만 참으라는 말은 이제 그만하면 안 되겠니? 아들은 말없이 방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그 조용한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더군요. 며칠 후 우연히 들리게 된 이야기. 이웃집 아주머니가 장을 보러 가다 말했습니다. 할머니 요즘 힘드시죠? 며느리 말로는 친정엄마. 병수발 때문에 시어머니가 대신 아이 봐주신다고 고생 많다고 하던데. 순간 귀가 멎었습니다. 병수발. 그런 말 단 한 번도 듣지 못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며느리에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너 사람들한테 너네 친정 엄마 아파서 내가 대신 손녀 봐준다고 이야기하니? 죄송해요. 그냥 사람들한테 설명하기가 너무 복잡해서. 그때 알았습니다. 그녀는 고마움을 말하기보다 불편함을 감추고 싶어 했다는 걸. 며느리와의 대화 끝에 거실이 싸늘히 식어갔습니다. 그때 방에서 나오던 손녀가 제 무릎 위에 올라와 말했습니다. 할머니 왜 울어요? 아닌 척 웃었지만 아이는 느꼈나 봅니다. 조그마한 손으로 제 볼을 닦아줬습니다. 아빠 할머니 왜 울어요? 할머니는 마음 이쁜 사람인데? 그 말에 며느리도 아들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의 거짓말이 드러난 뒤로 집안은 더 조용해졌습니다. 조용함이 평화가 아니라 숨막히는 공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제는 내가 여기 있어도 되는지 아니면 없는 게 더 나은지. 그 생각이 하루에도 몇 번씩 오갔습니다. 결국 나는 작게 가방 하나를 꺼내 옷 몇 벌을 접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방문이 벌컥 열리더니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엄마 뭐 하세요? 이 시간에 짐은 왜 싸요? 잠깐 다녀오려고. 네 외갓집 쪽 친척이 날 좀 보자 해서. 입에서 나온 건 거짓말이었지만 마음은 진심이었어요. 여기서 조금 벗어나고 싶다는. 아들은 한숨을 쉬더니 말했습니다. 엄마가 그렇게까지 생각하실 줄은 몰랐어요. 근데 나도 요즘 버티기 벅차요. 그 말에 더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손녀가 내 방으로 몰래 들어왔습니다. 양말도 안 신은 맨발로 조심조심. 할머니 어디 가요? 할머니는 나 안 보고 싶어요? 나는 대답 대신 아이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 작고 따뜻한 체온이 손끝까지 퍼져왔습니다. 할머니는 우리 손녀를 제일 보고 싶어 하지요. 손녀는 눈을 껌뻑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여기 있어요. 엄마랑 아빠가 화내서 나는 할머니랑 잘래요. 그 말에 가슴이 저며왔습니다. 아이는 몰라도 되는 슬픔을 너무 일찍 배워버린 듯 해서요. 이른 새벽 보일러실에 불빛이 꺼져 있어 점검하려다 갑자기 어지럼증이 밀려왔습니다. 머리가 띵 돌고 발이 미끄러지며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아, 안 돼. 목소리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좁은 바닥에 앉아 숨을 몰아쉬는데 차가운 공기가 폐 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다행히 물소리가 멈춘 걸 이상하게 여긴 며느리가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여보, 빨리 와봐요. 아들과 며느리가 달려와 날 부축해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진단은 다행히 큰 병은 아니었지만 심한 스트레스와 누적된 피로였습니다. 의사가 남긴 말이 아직도 귀에 남아 있습니다.
한동안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혼자 손주 돌보시고 집안일 하시기엔 연세도 고려해야 해요. 나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며느리가 처음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힘드실 줄 몰랐어요. 저 친정 엄마 안 아파요. 그냥 엄마한테 기대고 싶었던 건 저였어요. 아들도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너무 미안해요. 다 엄마만 믿고 마음도 제대로 몰라줬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동안의 억울함이 눈물로 터져 나왔습니다. 서러워서가 아니라 그래도 내 자식들이구나 싶어서 그날 밤 병실 창가에서 달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용서할까 아니면 정말 떠날까? 그때 문틈으로 손녀가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내일 되면 다시지 마요. 나 할머니랑 킥보드 타야 되는데. 그 한마디가 내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결심은 쉽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맨날 같이 놀아줘서 좋아요. 아빠 할머니 언제 안 아파요? 그 말에 모두의 시선이 멈췄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다. 손녀의 작은 손이 내 거칠어진 손등을 쓰다듬는다. 이 아이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오히려 나를 감싸주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아들의 눈가도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엄마가 우리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엄마가 해준 밥, 빨래, 아이 봐주신 거 당연하게 생각해서 죄송해요. 나는 말없이 며느리를 바라봤다. 며느리는 고개를 숙이며 울먹였다. 어머니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어머니한테 거짓말한 것도 다 제 잘못이에요. 그냥 좀 쉬고 싶어서 남편한테는 어머니가 갑자기 나갔다고 거짓말을. 아들은 며느리를 향해 놀란 표정을 보였지만 곧 고개를 숙였다. 그래도 그건 우리 잘못이지. 엄마 때문이 아니야. 그래, 나도 미안하다. 괜히 말 안 하고 나와서 애들 걱정하게 만들고 나도 마음이 여유가 없었구나. 엄마 지금이라도 말해줘요. 엄마 원하는 거 해드릴게요. 나는 잠시 고민하다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나는 그냥 고맙다는 말, 그거 하나 듣고 싶었던 거다. 잘했다, 수고했다 그 말. 그러자 아들과 며느리는 동시에 내 손을 잡았다. 엄마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사랑해요. 그때 손녀가 다시 내 무릎 위로 올라왔다. 할머니, 내일도 어린이집 끝나면 같이 떡볶이 먹자. 그리고 할머니, 우리 편의점 갈 거지요? 나는 웃으며 손녀를 꼭 안았다. 그래, 이 아이 하나만 봐도 내가 버텨온 세월이 헛되지 않았구나. 다음 날부터 달라졌다. 아들은 아침에 먼저 엄마 오늘도 고마워요. 라고 말해줬고 며느리는 집안일을 나누며 이건 제가 할게요. 라고 웃어줬다. 손녀는 매일 내 품에 안겨 할머니 최고. 라고 말해줬다. 사랑은 거창한 게 아니더라. 따뜻한 말 한마디, 진심 어린 눈빛 하나, 그걸 기다리며 살아온 거다. 그리고 이제야 우리 가족은 서로를 바라보게 되었구나. 사람들은 말합니다. 가족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저는 이제 압니다. 가까운 만큼 고마움도 서운함도 쉽게 말하지 못하는 존재가 가족이라는 걸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작은 다짐을 합니다. 미안해보다는 고마워를 먼저 말하자. 서운함보단 사랑을 먼저 건네자. 왜냐면 우리가 사랑한 시간들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혹시 지금 곁에 있는 가족에게 한 번도 하지 못한 말이 있다면 오늘은 꼭 전해보세요. 고맙다, 사랑한다, 그 한마디면 누군가의 마음은 충분히 버틸 힘이 되니까요. 여러분은 가족에게 고마워라는 말 얼마나 자주 하시나요? 혹시 우리 엄마, 우리 아빠도 말없이 수고했다는 말을 기다리고 있진 않을까요?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오늘 단 한 사람에게라도 따뜻한 말을 건네보세요.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 공감하시면 따뜻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